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착한 실손으로의 전환 꼭 해야 하나? 전환에 대한 개인적인 제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짤막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실비로 전환해야 된다. 착한 실손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고, 본인들의 계약이 갱신이 많이 되면서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이렇게 화들짝 놀래서 네이버나 또는 유튜브로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내가 갱신이 많이 됐는데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줘야 되지? 옛날에 가입시켜줬는데,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짧게 촬영할 건데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고민은 되시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주관을 가지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험의 가입 목적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보험의 가입 목적은 크게 비용을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용이라고 하면 크게 우리가 짜잘한 사고 때문에 골절이나 뭐 깁스나 독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진 않아요. 물론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는 큰 사고나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또는 당했을 때 돈이 없을 때는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또는 돈이 있을 때는, 내가 저축해 놓은 게 많을 때는 내 저축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비용이, 큰 비용이 발생할 때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한 건데,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하냐면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죠. 생활비와 간병비 그리고 의료비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생활비, 간병비는 이제 우리 뭐 별도의 영역이고, 이 의료비,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비죠. 이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는 게 오늘의 주제죠. 뭐냐면 실손의료비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이죠.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을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원래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고령화가 진행되고 내가 가입했던 연령보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게 드디어 나도 내 주변 또래 사람들도 병원을 많이 가는 나이가 도래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갱신이 많이 될 나이에 도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갱신이 많이 되는 건데, 왜 갱신이 많이 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전에 보험을 잠깐 한번 알아볼게요. 실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2009년까지 실비가 처음에 탄생하고 2009년까지 굵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까지 5년 갱신 상품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실손의료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지죠. 그렇죠? 우리 의료혜택이, 그렇죠?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주는 게 급여, 내가 전부 돈을 다 지불해야 되는 게 비급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안 주는 게 비급여입니다. 자, 2009년까지 판매된 5년짜리 갱신 실비보험은 굉장히 착합니다. 오히려 더. 그렇죠? 100%를 전부 다 지급을 해줬어요.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100% 전부 다 보상을 해줬고, 그 이후에 판매가 돼서 2014년 5년짜리 갱신은 없어졌죠. 그거는 이제 3년짜리 갱신이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90%가 지급이 돼요.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자,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나왔던 게 바로 1년짜리 갱신 상품입니다. 그 이후에는 1년 갱신. 요거는 이제 구분이 되는데, 급여는 90% 해주고 비급여는 80%만 보장을 해줍니다. 자, 조금 보장이 축소됐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이 보장을 축소한 거는 보험회사가 이렇게 담합해서 축소한 게 아니에요. 100%를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 할머님들, 할아버지들, 이 노인분들께서 막 우리 팩트는 아니지만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서 만나자, 어느 정형외과에서 만나자, 거기 도수치료 잘한다더라, 이렇게 너무 많이 가시는 거예요. 또는 정형외과 자체도 요즘에는 도수치료만 전문으로 하는, 다른 진료는 일체 보지 않고
많고 도수치료만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가 나왔을 정도로 도수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굉장히 손실이 크겠죠. 100% 다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보험회사만의 고민거리였는데 더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건강보험공단이에요. 공단에서도 돈을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너무너무 피해가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야, 너희들 100% 이거 줄여 해서 점점 축소가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이 1년짜리 갱신이 이렇게 판매가 되다가 2017년도에 4월이죠, 4월. 이후에 드디어 똑같이 1년 갱신 상품이 나옵니다. 또 15년 만기라는 표현을 쓰죠. 이 15년 만기라는 뜻은 15년 뒤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15년 뒤에 바뀐 약관, 그러니까 보험이 급여 90% 비급여 80%인데 요게 더 좋아지거나 혹시나 또는 더 안 좋아졌을 경우에 바뀐 약관을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년 만기 100세까지는 가는 겁니다. 요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요걸 우리가 요 상품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오늘의 주제죠. 요게 바로 착한 실손 보험입니다. 회사마다 상품 이름은 달라요. 다른데 그냥 2017년도 4월 1일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실비보험을 그냥 착한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바뀐 게 뭐냐면 2018년도에 똑같이 4월 1일이죠. 4월 1일 이후에는 실비는 무조건 별도로 가입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건강보험에 주기약이 들어가 있고 암이나 뇌나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이런 각각의 특약들이 들어가 있고 실비도 거기 끼워져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실비는 무조건 별도로 가입하게 통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가입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요때랑 똑같은 1년짜리 갱신 90% 80%짜리인데 17년도 4월 1일 이후에 착한 실손 의료비 보험이 되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바로 비급여 치료들이 별도 항목으로 빠져나옵니다. 첫 번째로 MRI 요 항목이 별도로 빠져나오고요. 두 번째 도수치료입니다. 그리고 뭐 체외 충격파나 증식치료 같은 것들이 별도 항목으로 빠져나오고요. 세 번째 주사치료. 자, 요 세 개가 실비에서 별도로 빠져나와요. 자, 원래 실비는 크게 상해의료비와 질병의료비 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해의료비, 질병의료비. 각각이 입원, 통원,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으로 나누어졌었죠. 근데 요게 한 번 더 세분화가 된 겁니다. 원래는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에 MRI나 뭐 통원에서 MRI 하거나 입원에서 MRI, 도수치료 여기에 다 포함이 됐었는데 별도의 항목으로 세 개가 빠져나온 거죠. 그러면 빠져나오면서 더 비싸진 게 아니라 그냥 똑같아요. 보장은 똑같은데 그냥 별도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한도가 이제 들어간 거죠. 250만원, 뭐 300만원, 350만원 요 정도 들어간 겁니다. 각각. 자, 요게 지금 실손 의료비예요. 그럼 지금 실손 의료비는 착한 실손 의료비는 상해 입원, 상해 입원, 상해 통원, 그리고 질병 입원, 질병 통원. 보통 상해 입원 의료비는 5천만원이 한도고요. 질병 입원도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리고 상해 통원은 25만원 정도가 한도고 질병 통원도 마찬가지 25만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가 별도로 해가지고 요 전체가 착한 실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생들은 뭐 싸게는 3,500원,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나이가 더 많아지면 만원, 그리고 이제 40대 50대 정도까지는 남성분들 50 이전까지는 남성분들은 거의 2만원 미만으로 유지가 됩니다. 여성분들이 조금 더 비싸요. 어쨌든 그 정도. 최근에 60세 보험 가입하신 분도 62세셨는데 여성분이셨는데 32,000원 정도? 요 정도 내외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요거 다 포함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보면 예전 거보다 보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갱신짜리 가지고 있는 분들은 100% 전부 다 되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급여 90%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비급여는 80%를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뭐가 바뀌었냐면 요 세 가지는 자기 부담금, 이 비급여 치료들인데 얘들은 1번부터 3번까지는 30%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본인 부담금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개인 의원급은 자기 부담금이 10,000원, 개인 병원은 15,000원, 그리고 종합병원,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20,000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상권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거는 이 전체적으로 내가 병원비를 낼 때 그럼 자기 부담금이 굉장히 많네. 자, 근데 또 좋은 건 뭐냐면 자기 부담금이 연간 200만 원을 초과 시에 보험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1년에 아무리 많이 써봤자 200만 원인 거죠. 요건 또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쓸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옛날 거보다 확실히 많이 안 좋아진 거죠. 단 요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부담금 30%나 있으니까. 자, 근데 또 안 좋아진 것만 있느냐? 또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게 또 장점이 있냐면 장점이죠. 장점은 첫 번째는 입원을 안 해도 됩니다. 뭐 할 때? MRI 찍을 때. 예전에는 입원을 하라고 MRI 찍을 때 입원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상해로 MRI 찍든 질병으로 MRI 찍든 그 의료비의 한도는 거의 대부분 25만 원 또는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허리 MRI 찍으면 80만 원 정도 나오죠. 자, 그럴 경우에는 대학병원 입원을 거의 안 시켜주니까 내 돈을 내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원 의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 정도 25만 원 정도가 한도기 때문에 그 차액 거의 60만 원, 5, 60만 원 정도는 내가 직접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원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입원을 하면 한도가 5천만 원이나 3천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대학병원에서 대학 교수들이 원하는 각도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조그마한 정형외과 가서 입원해주세요 해서 MRI 찍은 다음에 CD 구워서 대학병원 가져가면 그 해당 의사의 입맛에 각도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원을 못하고 통원으로 촬영을 하면 많이 뱉어내 써야 되는데 지금 거는 별도의 항목으로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입원을 안 해야 됩니다. 자기 부담금이 30%라서 좀 많긴 하지만 그런 거는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갱신이 적게 됩니다. 이 갱신이 적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 실손에서 갱신이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들이 바로 비급여 치료들이에요. MRI나 도수치료, 이런 비급여 주사치료 때문에 갱신이 많이 됐었는데 그 항목들을 별도로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분할하면서 거의 20% 정도 보험료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이미 발휘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급여 90%, 비급여 80%로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갱신을 적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장점이 당연히 갱신이 적게 된 거랑 연관된 장점이 뭐냐면 오래 유지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는 언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냐면 당연히 큰 사고가 났을 때 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겠지만 보통 우리가 병원비, 의료비를 많이 사용할 때가 거의 대부분 60세가 초과했을 때 병원비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5년짜리, 3년짜리는 그때까지 가져는 가되 굉장히 갱신이 많이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지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착한 실손 의료비는 60대가 훌쩍 넘어도 비용이 많이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5년짜리, 3년짜리 갱신, 3년짜리 갱신이 옛날 실손 의료비는
왜 갱신이 많이 됐냐?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MRI나 도수치료나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5년짜리, 3년짜리 실비는 이미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 5년짜리 실손을 가지고 있는 이 그룹에 신규 멤버,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가 않습니다. 개모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개모임에 신규 멤버는 안 들어오는데 개돈 타가는 사람은 많아요. 왜? 옛날 거니까 평균 연령이 엄청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개돈 타가는 사람만 있는 거죠. 신규 자금은 안 들어오는데 심지어 개돈이 많이 비싸졌다고 이탈이 가속되고 있어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갱신 부담은 앞으로 점점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3년짜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1년짜리 갱신 1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내용은 맞지만 1년 갱신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험회사고 제가 고객입니다. 우리는 20년 전에 남자들 평균 수명이 68세였었어요. 아니죠. 평균 65세 정도, 평균 65세 정도 됐었어요. 20년 전에. 근데 지금은 거의 83세, 85세, 전체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땐 거의 90세 이상을 바라봅니다. 의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병원을 언제 많이 가냐면, 65세 전후로 해서 병원을 굉장히 많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70세가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5년짜리 실비보험을 여러분한테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험회사고. 자, 근데 제가 이제 70세예요. 그리고 내일 갱신을 해야 됩니다. 5년짜리를. 저는 이제 70세고요. 5년 동안 많이 아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70세이기 때문에. 물론 건강하실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내일 저한테 보험료를 인상을 시키면 5년 동안은 못 올려받아요. 얼마나 갱신시키실 건가요? 자, 이게 여기에 굉장히 큰 힌트가 있는 겁니다. 1년짜리는 내년에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갱신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3년, 5년짜리는 지금은 티가 안 나지만 내가 이제 위험 구간 그 나이에 접어들었을 때는 3년, 5년 굉장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한 번에 갱신을 많이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그래서 실손의료비는 굉장히 많이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100% 또는 90% 본인 부담금도 굉장히 적었지만 착한 실손의료비로 갈아타야 되는 이유는 오래,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핵심이죠. 오래 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장점을 요 세 가지 써봤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요겁니다. 오래 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많이 써먹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아타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젊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부모님들은 덜컥 보험료가 많이 갱신되면 기분 나빠서 해지해버리시거든요. 보험회사 욕하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덜컥 해지가 아니라 보험을 전환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전환시켰을 때의 단점도 있어요. 옛날 5년, 3년짜리에서 1년짜리로 갈아타면 단점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당연히 옛날엔 100% 또는 90%인데 지금은 90%, 80%로 안 좋아졌다. 본인 부담금도 개인 의원은 만원, 개인 병원은 15,000원, 종합병원은 2만원의 자기 부담금도 있다. 이것도 물론 안 좋아진 거지만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약관이 조금 변했어요. 아까 말한 첫 번째는 90%, 80%? 요게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단점이고 그 다음에는 본인 부담금이죠. 부담금 옛날보다 크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약관이 조금 변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1위가 뭘까요, 여러분들? 백내장 수술입니다. 이거는 크게 약관
약간의 변화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백내장 수술입니다. 옛날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16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백내장 수술 후에 다초점 렌즈를 삽입을 해도 실비로 혜택이 됐습니다. 이 다초점 렌즈는 근거리나 원거리나 다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렌즈를 삽입을 하는 건데 보통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것도 실비 혜택이 있었는데 16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백내장 수술에서 다초점 렌즈 수술을 한 이후에 다초점 렌즈는 해당이 안 되게 됩니다. 그쵸? 덜컥 전환했다가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드리면 또 고민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팩트니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은 이런 거죠. 응급의학관리료. 이게 뭐냐면 근처에 대학병원이 없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상급종합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큰 대학병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병원 응급실에 응급하지 아니한 일로 가서 받는 의료 혜택을 응급의학관리료로 구분해서 진료비 영수증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다 왔는데 응급의학관리료에 30만원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실비에서 보장을 안 해줍니다. 16년도 1월 1일 이후로 바뀐 겁니다. 그 이전의 실비는 상급종합병원에 응급하지 아니한 일로 가도 실비 처리가 돼요. 근데 이게 그때 메르스 때인가? 그때 생긴 거예요. 왜냐면 정말 중대한 환자를 봐야 되는데 물론 메르스도 중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들이 나름 응급하다고 오니까 대학병원이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실손의료비에 그때 배제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 기준은 뭐 응급과 응급하지 아니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중증 환자만 응급한다고 해서 이게 뭐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뭐 법안도 그런 거 이제 없앤다고 이야기는 나오는데 일단은 굉장히 중증 환자가 아닌 이상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실비보험이 안 된다. 16년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거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등등이 변했기 때문에 단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갈아타셔야 됩니다. 물론 뭐 갱신이 많이 된 돈을 갱신이 많이 돼서 돈이 많이 올라도 납입할 수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5년짜리 3년짜리는 60세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갱신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일단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3년, 5년짜리 실비 갱신이 많이 될 나이에 접어드셨기 때문에 1년짜리로의 전환을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오래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비를.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병력입니다. 다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비 기분 나쁘다고 그냥 해지해버리시면 물론 본인들이 나중에 지금은 젊으셔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할래 하고 기분 나빠하고 해지하시겠지만 70세, 75세, 80세가 되면 그 의료비의 부담은 자녀분들한테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실비를 끝까지 유지하고 계시면 자녀분들이 굉장히 감사해야 할 거예요. 물론 재산이 많으셔서 자녀분들한테 의료비 부담을 안 주면 상관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 서민 가정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실비를 오래 유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실비를 전환을 하셔라. 그 대신 버틸 때까지 버텨야겠죠. 지금 계속 타드시고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혜택이 많은 옛날 실비로 혜택을 보시고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 여러분들께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자제분들 빨리 가입시켜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갈아탔어요. 근데 제가 갈아탄 이유는 사실 건강에 대한 확신도 있고, 왜냐면 내가 굳이 조금이라도 더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더 비싼 실비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왜? 나는 지금 안 아프니까. 나중에 아플 거니까.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 나도 갈아타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저렴한 거 가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의식의 흐름으로 저는 갈아탔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자녀분들도 언젠가는 갈아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갈아태우느냐, 나중에 갈아태우느냐. 요 힌트는 제가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그 힌트는 요 2번이랑 연관되어 있네요. 자, 병력 관련된 겁니다. 뭐냐면, 무조건 심사 없이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경정신계통으로 치료력이 있으면 전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착한 실손으로 못 갈아탈 수도 있어요. 이 착한 실손으로 전환한다는 말이 지금 실손보험을 그냥 해지하고 그냥 딴 실손보험으로 가입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게 일단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옛날 게 더 좋은데 이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자료예요.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17년도 3월 22일 날 배포가 됐어요. 17년도 3월 22일 날 4월 1일부터 착한 실손 의료비가 출시가 되는데 기존 가입자도 새로운 상품으로 심사 없이 전환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 게 보장이 더 좋은데 심사 없이 전환해라 라는 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보도를 배포를 했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회사가 전환용 실손의료비를 만들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옛날 게 더 좋은데 왜 금융위원회에서 착한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을까? 서민들이 실손의료비를 오래 유지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만큼 실손의료비는 저렴하고 오래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심사 없이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심사 없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보험사를 옮기면 안 돼요. 해당 보험사에서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러면 이제 해당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어떤 분들이시냐면 생명보험에 실비특약을 넣으셨던 분들 중에서 옛날에는 생명보험사에서 실비보험을 취급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실손의료비를 취급 안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NG생명, 지금 오렌지라이프가 그래요. 옛날엔 실손의료비가 있지만 지금은 실손의료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해당이 없어요. 아예 이 제도에 아예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냥 해지하고 다른 보험사에 가입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제도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병력이 있었어도 심사 없이 그러니까 부담부 안 잡히고 실비를 옮겨 탈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보험사로. 굉장히 큰 장점이죠. 단 여기서 심사 없이 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형태는 어떠냐면 기존의 주계약과 특약, 실비가 있던 거에서 기존 거는 그대로 가져가고 실비만 별도 항목으로 새로 전환하는 개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착한 실손의료비가 무조건 보장이 축소된 게 아니라 확대된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신경정신계통 쪽으로 보장이 조금 좋아졌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계통으로는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전환할 때도. 신경계통이라고 하면 척추질환 쪽을 또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신계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계통을 말하는 거고 그쪽으로 병력이 있는 분들은 전환할 때 부담보가 잡히거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무조건 심사 없이 전환되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정신계통 치료력이 있으면 제한됩니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고려사항 1번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자녀분들이 지금은 신경정신계통으로 치료력이 전혀 없지만 나중에는 뭐 허리나 이런 쪽으로 정신계통으로 괜찮겠지만 이쪽으로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하고 나면 전환을 할 때 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무조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정말 숙고해야 됩니다. 저처럼 무조건 전환하면 되진 않아요. 근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해지하고 착한 실손의료비 가입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보험회사별로 실손의료비인데 전환용이라고 표시가 이 글자가 아예 써 있어요. 전환용 실손의료비라고. 그래야 언더라이팅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 보험을 심사하는 부서에서 아, 이거 전환용이구나, 심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간단하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한다고요. 그냥 보험을 해지하고 그냥 요즘 실손의료비로, 착한 실손의료비 그냥 가입을 하면 제대로 그냥 우리 고지의 의무를 다 하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낭패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해당 보험사에 관리하고 있는 설계사한테 연락하셔서 전환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열변을 토했네요. 오랜만에 방송하면서. 강의가 조금 두서없었기도 했는데 30분이나 했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고요. 김병선이었습니다. 지금 태풍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